네, 비서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화면은 실장님께서 작년에 또 올해 신고한 재산 내역인데요.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 1,468만 원인데 올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 4,500여만 원이더라고요. 7개월 사이에 25억 건좀 증가했는데 뭐 이제 언론 보도됐다시피 우리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발행음이 새로 신고됐기 때문으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발행음에 대해서 뭐 누락에서 신고한 건 맞으신 거죠? 예. 이게 사실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 20억이 넘는 계획을 그래서 누락할 저도 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그대로 그 공직 여기 서식에 맞게 넘기는 작업인데 요거를 제가 그때 5월달에 이제 첫 그거라서 직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직원이 저걸 CMA하고 아마 좀 헷갈려서 그렇고 저도 뭐 그때 이제 5월 초에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뭐 그래서 아마 그 상수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때 뭐 하도 정신이 없을 때라서 근데 뭐 하여간 뭐 이런 누락 신고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뭐 아무런 통보나 무슨 요구를 못 받았죠. 받았습니까? 예. 못 받으셨어요? 받았죠. 뭐라고 받으셨어요? 그냥 뭐 저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저 개인적인 거니까요. 예. 공직자윤리법은 하여튼간에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도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이 의무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징계나 과태료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받으셨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그 뭘 받았는지는 그 공개를 안 하고 개인 정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어. 공직자도 개인 걸로.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지만은 그죠. 실장님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의 이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밝히면 이제 다 밝혀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말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일을 못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통보를 받으셨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뭐 과태료라든지 무슨 뭐 징계욕을 받은 것인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못 되네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증인 선상 공직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아니 근데 금액이 누락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로 누락 액수가 3억을 넘게 되면은 뭐 해임을 포함한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기도 하고 또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필요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뭐 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을 오해가 지금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위해서 필요하다는 오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아마 그렇게 방침으로 그거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자료화면 4변을 좀 보십시오. 이게 누락자산이 5천만 원을 넘게 되게 되면은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좀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중대한 과실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해서 오픈해 주셔야지 자꾸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비서실장이라고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그쪽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이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 뭐 예를 들어 비상장이나 뭐 그런 걸 제가 감추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부동산을 속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준 자료 그대로 이계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직원이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해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예. 그 해명하고 그냥 불이익 없이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아니 저 뭐야 무슨 불이익이냐 무슨 저 조치를 받은 거는 저 뭐 개인 정보가 해서 예. 이게요 지금 여기 순서하고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이거는 저 개인 정보에 관한 그거라고 저 공직자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제가 하면 아무거나 이런 거 외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면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윤리위원회에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어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그 누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 그 징계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증언을 거부하신 겁니다. 분명히 거부하시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주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 관련된 지금 증인이 증인 선언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의사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의 무슨 뭐 신상이나 자기가 아프거나 병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잘못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동료 의원께서 정확하게 공직자위원회에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인지 왜 윤리위원회가 왜 물어봅니까? 우리가 수많은 감사 자료를 보고서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 공직자위원회가 잘못했으면 감사를 받고 거기가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징계 적정성 여부도 다 논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까? 사임일 때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위원장님, 이 문제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것은 아니면 당연히 고발해야죠. 지금 위원장님 국정감사를 결론을요. 하겠어요. 증인인데. 증인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의사진행 발언 1분 드릴게요. 정식으로 하세요. 아니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재산 신고가 잘못되어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어떤 대한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여부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묻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겠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유가 그게 왜 개인정보입니까? 이 개인의 어떤 뭐 병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지휘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거부한다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야죠. 다른 위원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확히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뭐 제가 명확히 당연히 하겠지만 본인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네. 저기 뭐야 네, 우리 실장님 소명을 말씀하세요. 예, 여기 지금 뭐 여긴 또 그 공직윤리 이쪽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있는데 재산 심사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어떤지는 한번 제가 하고 검토를 하고 그거 하면은 제가 주 의원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의원님한테 개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의사진행 발언 끝났고요. 제가 다 판단할 테니까요. 또 장동현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저는 답변을 거부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그 규정을 해석해서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가 제가 잘못된 아니고, 표현입니까? 비서실장이 본인이 그 규정을 해석했을 때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한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시고 그래도 좋은데 법에 의해서 증언을 해야 될 것을 증언을
답변을 해야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의원님들 하여튼 장동현 의사진행관 하시고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건 나중에 따져보면 될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답변을 강요하고 개인 정보는 맞죠? 개인 정보는 맞죠? 아니 처음 받은 게 공직자가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개인 정보지만 그게 공직자기 때문에 여기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해보세요. 증인 선서를 그걸 왜 합니까 이렇게?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증인 선서를 왜 해요? 왜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공모합니까? 상대방의 발언권을 무시하세요. 발언을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회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증인 선서하고 있는 걸. 자연인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의원님들 지금 증인 선서라고 어떻게 답변을 거부해요? 정해해 주세요. 아니 증인 선서를 했잖아요. 저 사람이 개인이 지금 대통령 부사장 아니에요? 박상현 의원님 발언권 받아서 해주시고요. 아니 이게 뭐 목소리를 서로 높인다고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받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기회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자 일단은 박주민 의원 하시고 전주 의원 하시고. 네, 지금 저희 주철현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 공개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재산 내역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조치가 어떤 조치냐 이걸 저희들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등에 해당돼서 공개하지 못한다라든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대기 실장님이 지금 규정을 언급하셨으니까 그 규정을 저하고 김성원 간사한테 일단 주세요. 복사해서.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다면은 전주 의원님 두 간사끼리 만나서 규정을 가지고 서로 상의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개별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감사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고 그렇게 아니 박상현 의원님도 이게 서로 목소리 높여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양당 간사끼리 상황을 서로 좀 공유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